아니, 저렇게 지방이 가득한 기름 덩어리를 사람이 먹는다고? 한국의 한 식당에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일본인 여성이 두껍고 하얀 기름이 잔뜩 끼어 있는 고기 덩어리를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숯불에 고기를 올리자 기가 막힌 냄새와 기름이 어우러져 묘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요. 기름 덩어리를 어떻게 먹을까 고민하던 그녀는 다 익은 고기를 직원이 잘라서 자신의 앞에 놓아두자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단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였고 그런데 처음에 보였던 기름 덩어리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말없이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결심한 듯 조심스레 한 조각을 입에 넣어봅니다. 고기가 입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녀는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가 있지? 지금까지 먹어보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고소함과 기가 막힌 맛이 입안을 강하게 자극하는데요. 그녀는 무슨 일로 친구들과 함께 일본에서 여기 한국 식당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나세 씨가 제보해 주신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살고 있고 그곳의 국립대학인 오사카대학 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레이나라고 합니다.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 대부분은 한국의 여행이나 K-팝 공연에 가봤고 심지어 나나코라는 친구는 한국을 무척 좋아한 나머지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워 지금은 한국 현지인들과 아무 어려움 없이 능숙하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세계적으로 어렵기로 소문이 나 있는 언어인데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에 습득을 할 수가 있냐고 물었더니 의외의 대답을 하더군요. 좋아하고 관심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다소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나나코가 하도 한국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하다 보니 도대체 왜 그렇게 한국에 관심을 둘까 서서히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전 제가 어릴 적에는 한국 드라마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관심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 연가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한국 배우 배용준은 일본 주부들의 마음을 압도적으로 사로잡아 버렸고 만인의 연인으로 각광받아 욘사마라는 애칭으로 모든 일본 중년 여성들의 가슴을 흔들어 버렸죠. 그 후 여러 드라마와 가수들이 일본에 진출해서 인기를 이어갔지만 처음 한류 열풍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잠잠하던 열기는 세계적인 인기를 몰고 다니는 K-팝이 등장하면서 온 세계가 한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 했고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을 내세워 트와이스 등 수많은 가수가 한국을 세계 최고의 국가로 부상시켜버렸습니다. 저는 사실 음악과 노래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굳이 저희 일본 노래도 듣기 좋은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한국 노래를 들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창 연예인을 좋아하는 나이인지라 제 친구들은 온종일 한국과 K-팝 그리고 유명한 한국 맛집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저는 음악은 그렇다 치더라도 맛있는 음식 먹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한국의 맛집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조만간 꼭 한국의 맛집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은 가까운 나라고 오사카에서 비행기로 인천공항을 가면 1시간 40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친구들과 의기투합해서 한국 맛집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한국 맛집 여행을 3명의 친구들과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맛집 탐방에 앞서 처음 도착한 인천공항의 엄청난 규모와 첨단 시설이 갖추어진 인프라에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앞서 한국으로 여행을 간 친구들이 인천공항 정말 멋있다고 해도 저는 그래봤자 공항인데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나며 한 귀로 흘려버렸는데 오늘 처음으로 본 인천공항의 거대한 규모와 최첨단 시설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공항 시설에 매료되어 1시간 정도 여기저기 구경을 하고 가게도 둘러보면서 인천공항에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이 밀려오니 저희도 인천공항의 놀라움을 뒤로하고 원래 계획대로 한국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신촌을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한국에는 공항에 내리면 모든 대중교통이 다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라서 안내 데스크의 도움을 조금만 받으면 쉽게 어디든지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타고 가는 내내 지하철이 너무 깨끗하고 예뻐서 꼭 시골에서 온 촌딱같이 두리번거리며 천장을 쳐다보곤 했는데 그런 저희들 모습을 한국 사람들이 쳐다보고 살며시 웃더라고요. 조금 민망하기는 했습니다. 정말 한국의 지하철은 매우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과 스마트함이 세계 최고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공항과 지하철에 감탄하던 중 드디어 신촌에 도착했는데
이곳에는 근처에 대학교가 있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젊음의 거리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당연히 상권 형성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행이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한국 젊은 사람들의 체형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키가 컸고 적당한 근육과 보기 좋은 체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대부분 180 정도 되어 보였고 옷을 입고 다니는 패션도 매우 세련되었습니다. 반대로 여자들은 일본 여자들보다 키가 훨씬 더 큰 것 같았고 전부 다이어트를 하는지 모델 같은 늘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이빨이 뻐드렁이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치아가 잘 정돈된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고 부러웠습니다. 저희 일본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태어날 때부터 이빨이 가지런하지 않고 전부 제멋대로인 경우가 많아서 사람들이 웃을 때 스트레스가 많았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이빨을 교정하는데 2년 이상 걸리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비싸거든요. 어떻게 같은 아시아 사람이고 바로 옆 나라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고 저희는 아침부터 별로 먹은 게 없어서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뭘 먹을까 생각하다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삼겹살을 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무조건 삼겹살은 먹어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치더군요. 저는 어릴 적부터 고기를 먹어도 살코기 있는 부위만 먹었기 때문에 기름기가 많은 지방 부분은 절대 먹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습관이 계속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지다 보니 고기는 무조건 살코기가 아니면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이 간 일행 전부가 삼겹살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저 때문에 분위기를 썰렁하게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같이 먹기로 했죠. 저희는 운이 좋게도 약간 한가한 시간에 방문을 해서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4명은 삼겹살 5인분을 주문했습니다. 한국 음식점이 손님을 배려하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앉는 의자의 뚜껑을 열어 입고 있던 겉옷을 통 속에 넣을 수 있도록 의자 안에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놓은 점입니다. 고기를 구울 때 아무래도 고기 냄새와 여러 가지 냄새가 옷에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았습니다. 또한 고기를 구울 때 기름이 옷에 튀면 안 되기 때문에 앞치마는 기본적으로 비치되어 있었어 옷을 더럽힐 경우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식탁 테이블은 바로 고기를 구울 수 있는 불판이 일체형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또 하나 기본 상차림이 다른 나라와 매우 달랐습니다. 저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음식과 뚝배기에 계란찜이 몽글몽글하게 나오는 겁니다. 노르스막에 너무 맛있게 보여서 친구들과 동시에 숟가락이 가더군요. 계란찜이 너무 부드럽고 치즈 맛이 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고기에 기본적으로 같이 나오는 반찬 가짓수도 많았고 이걸 다 줘도 되는지 오히려 저희가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주문한 고기가 나오고 숯불에 고기를 올리니 연기를 빼는 환풍기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연기를 강력하게 빨아들였습니다. 이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젓가락질 하기가 바쁠 지경이었죠. 시원한 오이 냉국은 냉면 냄새 같기도 하고 특유의 식초 맛과 단맛이 어우러진 아주 깔끔한 맛이 났습니다. 파절이와 모든 반찬이 신기했고 고기가 익는 동안 계속해서 반찬 시식을 했습니다. 고기가 조금씩 익어가자 점원이 익숙하게 가지고 있던 가위와 집게로 싹둑싹둑 잘라서 한 입에 먹기 좋게 저희 앞에 가지런히 놓아주었습니다. 저희는 항상 그러듯이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사진부터 찍고 SNS 공유를 하는 습관이 있어서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굽기 전에 보였던 두툼한 기름덩어리는 보이지도 않았고 색깔과 냄새가 아주 좋았습니다. 드디어 먹을 시간이 되었죠. 저는 기름이 많은 부위를 안 먹는 습관이 있어서 걱정되었는데 분위기상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어서 그냥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가 있을까요? 육즙이 흘러나오는 고소한 기름맛과 살코기에 씹히는 식감이 뭐라 말할 수 없이 너무나 훌륭하고 좋아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고기가 무슨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입에 넣자마자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를 찍어 먹는 쌈장을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끝내주었고 자꾸만 고기를 더 먹고 싶게 만드는 마력이 있는 소스가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상추나 깻잎 같은 채소에 고기를 싸서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것도 한국 특유의 문화라서 저희도 쌈을 사서 먹어보니 왜 이렇게 먹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쌈을 싸서 먹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말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부지런히 입에 고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친한 사람들끼리 쌈을 싸서 먹여주는 문화가 있어서 저희도 한국 사람들처럼 서로의 입에 쌈을 싸서 넣어주고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순식간에 5인분이 뱃속으로 사라져버렸고 다시 주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삼겹살이 아닌 안창살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불판에 김치와 마늘을 구워서 고기와 같이 먹는데 저는 한 번도 김치와 마늘을 구워본 적이 없어서 사실 그 맛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도 아주 좋았습니다. 끊임없이 식탁을 보면서 알아서 고기도 구워 잘라주고 불판도 바꿔줬습니다. 김치와 마늘을 적당히 구워서 저희에게 하나씩 올려주시는데 어쩜 그렇게 고기, 김치, 마늘의 궁합이 좋을 수가 있을까요? 최상의 조합이었습니다. 또 하나 한국은 반찬이 리필이 되더군요. 저희 일본에서는 부족하면 무조건 돈을 내고 먹어야 하는데 한국은 2번이고 3번이고 필요할 때마다 보충을 해줘서 저렇게 서비스를 하면 남는 게 있을까 하고 오히려 저희가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게를 들어올 때 처음부터 궁금했고 꼭 먹어봐야겠다는 메뉴가 바로 육회였어요. 저희 일본도 육회가 있지만 한국을 갔다 온 친구들이 한국 육회 맛은 그냥 아이스크림과 버터의 조합이라고 해서 매우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육회를 시켰는데 저희는 육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장미꽃 모양같이 예쁘게 해서 중간에 달걀 노른자와 한쪽 옆에는 배를 무채로 썰어놓듯 가지런히 있었는데 이걸 버무려서 먹어보니 그냥 사르르 입안에서 순식간에 녹아버렸습니다. 생고기 특유의 비린 맛은 전혀 나지 않았고 사각사각한 맛이 정말 처음 경험해보는 맛이었는데요. 한 접시가 순식간에 비워졌는데 너무 맛있어서 한 접시를 더 시켜 먹고야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음식점은 접시와 그릇, 수저, 물건 하나하나까지 매우 신경을 썼고 고급스럽게 세팅이 되어 한국의 가게는 손님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인 정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삼겹살과 안창살 그리고 육회까지 먹고 나니 배가 정말 불렀는데 직원이 와서 철판에 밥을 볶아서 드시면 아주 맛이 좋다고 했습니다. 배가 불렀지만 그래도 한국까지 왔는데 마지막 하이라이트 고기 철판 볶음밥을 먹어야 제대로 삼겹살 맛집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희는 직원분이 권유하는 대로 볶음밥을 주문했습니다. 밥과 볶은 김치, 남은 고기와 파채, 참기름, 양념을 볶아서 마지막에는 글쎄 볶음밥을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서 맛있게 먹으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싹싹 긁어먹고 나니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너무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식욕은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분명히 배가 불러서 꼼짝을 할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디저트에 아이스크림이 있는 걸 보고 어느새 저희들도 모르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한국 여행 2번만 하게 되면 뚱뚱한 돼지가 되어 일본으로 돌아갈 것 같다는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삼겹살 맛집을 마무리했습니다. 일본에도 고깃집은 많지만 분명 한국의 음식점은 세계가 인정하는 맛과 서비스로 왜 외국인들이 한국의 고깃집을 극찬하는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저희는 일본으로 돌아가면 꼭 친구들에게 강력히 권유를 할 겁니다. 고기가 똑같은 고기가 아니다. 정말 한국의 삼겹살은 한국이 아니면 도저히 맛볼 수 없고 친절하면서도 최상의 서비스까지 정말 최고다라고 말이죠. 반드시 경험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맛있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뚱뚱한 돼지가 될 수 있다는 농담과 함께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